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IRP 계좌 내에서 채권 비중 30%를 맞춰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채권은 뭘 사야 되느냐? ETF형 채권은 수익률이 변변찮아서 별로 살만한 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채권형 펀드, ETF 아니고 채권형 펀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채권형 펀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저는 IRP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운영하거든요. 키우면은 IRP를 운영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연금자산으로 들어가셔서 퇴직연금 상품 검색을 하시고 펀드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권형 펀드, 요 해외 채권형, 해외 채권 혼합형 보이죠? 요 두 개를 클릭하시고 위험 등급은 굳이 뭐 채권에서 고위험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자. 이런 채권 항목들이 쭉 뜹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걸 살펴볼 거냐 하면, 채권이 수익률별로 정리를 쭉 했거든요. 이, 수익률입니다. 이거 이제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미래에셋대우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쭉 하시면, 이런 채권들이 71건이 뜨는데, 자, 우리는, 뭘 살펴볼 거냐 하면, 수익률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이게 보이네요. 이게 미래에셋 글로벌 솔루션 40증권자 투자 신탁 1호라고 보이네요. 그죠? 이 P라고 적힌 거는 저기 펜션,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E는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걸 오프라인에서 사면 운영보수가 굉장히 또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운용보수가 0.65%는 ETF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그죠? 아무래도 액티브 펀드라서 그래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을 하는 액티브 펀드라서 운용보수는 좀 비싼 편이고, 환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가입하는 펀드는 이 환매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하지만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이런 연금 계좌에서 구입하는, 매수하는 액티브 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기간 약정이 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액티브 펀드는 기간 약정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가입하면 하지만 이 연금에서 가입하는 이 펀드는 그런 기간 약정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환매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환매 수수료 없이. 하지만 기간 약정이 있는 그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가 얼마냐 하면 수익금의 50%, 70%를 환매 수수료로 갖고 갑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환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가가 이제 당일 기준 1112.2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ETF를 매수하고 남은 돈 1,000원, 1만원 등 이런 잔돈 같은 게 계좌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돈도 놀면 안 돼요. 그죠? 뭐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1,000원, 만원도.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IRP에서 ETF를 매수하고 남은 돈은 이런 펀드를 매수하시면 돼요. 펀드. 이런 펀드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500원, 2,000원 있으면 이런 펀드 한 괴자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주라 그러고 펀드는 좌수라 그러거든요. 계좌할 때 좌. 그래서 여러분은 놀아도 여러분의 돈은 놀고 있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은 악덕 사장님입니다. 여러분의 정권 계좌는 여러분의 종업원들이에요. 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일단 수익률은 좋고 우수합니다. 그죠? 위험은 채권이니까 낫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1년 수익률을 비교할 때 이 펀드 수익률이 코스피를 이겼어요. 그죠? 당연히 11% 정도 수익률을 거뒀으니까 코스피가 작년에 뭐 5.5%밖에 수익률을 못 거뒀거든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를 투자하는데도 코스피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다. 참으로 좋은 펀드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이 펀드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가 궁금하겠죠. 그죠? 그래서 쭉 보시면 해외 주식도 있네요. 그죠? 0.59% 해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혼합형이에요. 채권 주식 혼합형입니다. 국내 채권도 있고 국외 채권도 있고 수익증권 펀드도 있고 자, 그래서 어떤 종목 주식은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를 갖고 있네요. 0.6%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채권은 iShares,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JP모건 USD Emerging Market Bond ETF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국 직투를 하게 되면 굳이 이런 운용보수를 비싸게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IRP에서 미국 직투를 못하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중간 유통업자, 그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중간 유통업자를 한 번 더 거쳐서 재간접 펀드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 운용보수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하루빨리 미국 직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국고채가 있네요. 그리고 T가 들어간 거는 미국채입니다. 미국채. BNTNF는 브라질 국채예요. GS는 미국채 단기채입니다. CBAAU는 커먼웰스 뱅크, 호주 커먼웰스 뱅크입니다. 그 우리나라 유학생들이나 워킹 홀리데이 가는 노동자들이 호주 커먼웰스 뱅크 계좌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ESCOM은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사우스 아프리카 국영 전력회사예요. 전력회사. 우리나라 한전 같은 회사입니다. 거기 회사채를 갖고 있고 EIB는 유럽 투자은행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즈노는 일본 자산규모 3위의 거대은행입니다. 이런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정권에서 아까 그 펀드의 위험 관련 지수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위험 관련 지수. 자, 대표적으로 표준 편차하고 샵 레이쇼, 샵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년 기간 누적 표준 편차를 보면 4.61이에요. 이 5년 기간 동안 S&P 500이 약 8%, 8.8%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S&P 500이 11.85% 정도 됐습니다. 11.85%. 그래서 S&P 500에 비해서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죠? 아무래도 채권이니까. 그리고 샵 레이쇼는 높을수록 좋다 그랬죠. 5년 누적 평균 샵 레이쇼가 0.39네요. S&P 500이 이 샤프 지수가 5년 누적 0.88%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주식형 펀드보다는 샵 레이쇼가 낫겠죠. 그래서 수익은 좋고 변동성은 적은 안정적인 펀드입니다. 그래서 굳이 꼭 30% 채권을 채우고 싶으시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절대로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고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IRP나 개인연금저축펀드에서 역시 이 돈이 남으면 뭐 1,000원, 만원, 예를 들어 뭐 올해 월급으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나스닥 100을 매수를 했는데 나스닥 100이 오늘 기준으로 51,000원 정도 하니까 51,000원 정도 하는 나스닥 100을 사고 나니까 돈이 이제 뭐 3,000원, 4,000원, 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나스닥 100을 한 개 더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IRP에서는 이제 어떤 펀드를 살 수 있고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어떤 펀드를 살 수 있고 그걸 좀 살펴보겠는데 주식계획 펀드 중에 좀 수익률이 좋은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1,000원, 2,000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계획 펀드로 좀 살만한 게 뭐가 있는지 역시 또 좀 살펴보면 자,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해외 주식형 펀드를. 역시 미래세대우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뭐 개인저축, 연금저축 펀드가 뭐 키움이면 키움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창을 미래세대우를 열었으니까 미래세대우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를 이렇게 수익률 순서대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면 역시 수익률 좋은 펀드들이 많네요. 하지만 ETF보다는 운용 보수가 좀 비싸겠죠. 그죠?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뭘 한번 살펴볼 것이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정권자 투자 신탁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왜 살펴보냐 하면 피델리티에 피트 린치가 있었죠. 그죠? 피트 린치가 피델리티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잖아요. 그죠?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9%를 올리면서. 그래서 저도 이 피델리티 자산운용사를 좋아하는 게 이 피델리티 자산운용사가 미국 근로자들의 401k 퇴직연금을 관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피델리티에서 매년 100만 달러 이상 퇴직연금을 벌어 나오는 근로자들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수익률도 1년 수익률도 31.92%. 제가 이걸 또 글로벌 테크놀로지를 왜 선택했냐면 나스닥 100 QQQ와 가장 비슷한 펀드를 찾다 보니까 이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 자, 현재 기준가가 1586.24원. 그리고 역시 퇴직연금 계좌에서 온라인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보수도 좀 싼 편이네요. 그죠? 미국 직투를 할 수 있으면 물론 더 쌀 테지만 역시 환매 수수료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수익률은 이렇고 역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는 아무래도 주식형 펀드니까 위험도는 고위험입니다. 그죠? 퍼포먼스는 굉장히 우수하네요. 그죠? 어떤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일단 나오지는 않네요. 네이버 점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입니다. 설정에 보자. 설정일이 2017년이네요. 자, 역시 기간 위험 분석을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5년 동안 표준 편차는 S&P 500보다는 높네요. 그죠? S&P 500이 아까 11.85%라 그랬죠. 역시 나스닥 100에 투자하니까 나스닥 100 테크놀로지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변동성은 좀 심한 편입니다. 그죠? 그리고 샤브 레이쇼는 0.78. 역시 샤브 레이쇼는 그런데 S&P 500을 이기지 못했네요. 아까 S&P 500이 0.88 정도 된다 그랬죠. 이 포트폴리오 항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포트폴리오 항목은 여기에서는 일단 볼 수 없네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로 직접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독일 기업, 중국 기업, 일본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IRP 계좌에서 이제 채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볼만한 채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청 전 유의사항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 동영상에서 언급했던 이런 종목들은 절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